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동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번 회담의 성과 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외신들이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봤다. 또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퍼즐을 잘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잠시 중단됐던 정상 외교가 한미 정상 외교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떤 그 무게감이 있는 외교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실용 외교가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가늠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구체화됐다.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국가하고 이제 선련 외교를 한다라는 게 이제 좀 더 명확해졌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 근간이라는 거에 좀 방점을 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외교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번에 방점을 두는 게 많았다. 외교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일본을 들렸다가 미국으로 감으로써 그게 한미일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로 봤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북 정책이 지금까지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양자 담판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자가 네. 관련성이 깊은 국가를 하더라도 배제하고 직거래할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한국을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 그 첫 번째 공식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퍼즐은 잘 풀어냈다. 이렇게 총평을 한마디로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써서 이걸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그 총평처럼 이번 회담 결과 좀 긍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평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상 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케미, 그다음에 심리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도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친분이 있으면 그게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사안으로 띄워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데 피스메이커 얘기한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 대상은 한반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넌지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만나게 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도 맞았고, 또 메가라고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측면에서 내세우는 건데 이거를 예. 많이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화답을 했다. 화답을 한 게 백악관 기념품샵 가서 선물 고르라고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Great Leader, 뭐 위대한 지도자 얘기한 네네. 것들이 거기에 맞는 화답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칭찬 외교가 통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각 입장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인식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러트니크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 뭐 피습을 받았던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게 두 가지 공감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 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신호라고 읽혀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회담은 상당히 뭐 화기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담 직전에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돌발 변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긴장감이 감돈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협상 전략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談판을 준비하기 전에 돌발 변수를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써왔죠. 이번에 예. 주말에 골프 회동을 계속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날 거니까 어떤 돌발 변수를
꺼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 두 가지를 꺼낸 것 같은데 회담 전에 말씀하신 SNS, 그다음에 회담 중간에 소유권 발언입니다. 예. 근데 회담 전에 SNS는 이런 메시지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그런 지지층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되 대신 그런 메시지를 다 받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락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근데 지지층에게 딱 들었을 때 그것을 이거 어떤 것이냐 판단하기 전에 한국 대통령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어떤 매개 변수로 레버리지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두 가지 패키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칭찬 외교라는 패키지가 하나 있었고, 어허. 그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선물 패키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외에 우리나라 기업이 1,500달러 이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꺼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이 원했던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했던 게 있고, 또 조선업이라는 패키지가 통했잖아요. 그거는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선물 패키지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두 가지 요소가 뭐 칭찬과 그다음에 대미 레버리지가 각각의 회담 성공의 필요 조건이었는데 합쳐지면서 충분 조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담 내용 이외의 이야기도 해보면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자를 손수 빼주는 모습이 포착돼서 이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팬에 관심을 보이자 이제 즉석에서 선물을 하기도 했거든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두 정상의 케미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케미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대면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던 사항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공식을 준비한 입장이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부나 노하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것. 두 번째는 이시바 총리한테 노하우 듣고서 어쨌거나 이제 얘기를 듣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름의 시나리오, 도발 상황까지 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사실 균형점을 이뤘던 것 같아요. 예. 균형점을 이뤄서 결국은 성과로 낸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그 시작은 화술과 칭찬 외교가 상당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띄워주기만으로 정상회담이 성과를 가져가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 미국 입장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충되는 게 교집합, 교두보처럼 있었던 게 한미조선협력이 분명히 있었다. 한미조선협력은 관세 협상에서도 파괴력 있는 대미 레버리지 카드였고 이번에도 강력한 대미 레버리지 카드였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회담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면 일단 대통령실은 당초 협상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은 이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성공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팬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팬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한 의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유리하다. 예. 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의제를 꺼내고 싶더라도 이건 나중으로 좀 미루고 지금은 저강도 목표를 갖고 일단은 한미 정상이 첫 번째 만나서 신뢰를 쌓는 수준에서 성공시키자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그런 측면에서 읽혀지고, 다만 그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꺼내고 싶은 의제를 안 꺼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농민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다. 그 얘기는
한국의 농수산물 추가 개방이 다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소유권 발언도 이거는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에 관련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추후에 분명히 따져봐야 될 이슈다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앞으로 풀어내야 될 숙제도 같이 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무역 재협상을 원한다. 하지만 한국이 뭘 얻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역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럼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말씀하신 거는 트럼프의 협상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의 협상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계속 협상이다. 지금 기본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또 협상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사실은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을 만든다든가 서명으로 해서 근거를 남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지금 협상 기본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이 딱 있었는데 이 회담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그 만족하지 않는 신호를 낼 수 있으니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된다 신호를 같이 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도 정상하고도 굉장히 좋았다가 틀어졌고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는 뭐 틀어졌다 다시 좋아지기도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협상에서 케미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양국에서 회담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했는데 후속 협상, 후속 과제를 잘 도출해서 2차 협상의 목표는 좀 더 지금보다 좀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후속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선방을 잘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추가 요구를 할 때 추가 선방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선방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뭐를 받아올 것인지의 아이템을 갖고 그때는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후속 과제 도출에도 이제 앞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추가 선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국방비 문제도 중요 의제 중으로 꼽혀 왔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에 공감을 했다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가 선방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한미 당국이 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공감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방부 증액하겠다고 얘기한 것. 그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한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무기 구매죠. 무기 구매에서 자각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동맹 현대화에 공감한 부분이고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의제와 이제 공개된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었던 의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감한 부분에 이제 그 어떤 동력을 잘 살려서 의제화하지 않았던 부분을 후속 협상과 후속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인상 얘기 대신에 이번에 뭐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였다라고 보세요? 우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예. 사례적으로도 없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일본 다 해외 미치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거를 딱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그다음 두 번째는 메가 전략 차원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성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린랜드 뭐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토 바다로의 영토 확장까지 생각해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다든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말에 한국을 대상으로는 무슨 돌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땅을 생각해보고 주한미군에 연결시켜서 예. 그게 이제 그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 개인적인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주한미군 감축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충돌성 발언을 하지 않겠다. 대신 소유권 얘기를 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을 바이든 행정부 때 타격했던 9배 수치를 요구했잖아요. 그 대선 기간에. 예. 그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의제화할 가능성을 넌지시 내비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압박의 수위가 이번 정상회담은 직접적인 의제화하지 않음으로써 네네. 좀 저강도로 유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소유권 자체에 담긴 담론 자체는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걸로 볼 수는 없는 환경인 거죠, 지금. 네. 그런가 하면 이번 그 회담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를 상당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한미 정상이 재확인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임기 내 성과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어떤 핵 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이전에 이제 계속 제기돼 왔었잖아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북한 이번에 그 핵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는 목표의 동기화. 목표는 뭐냐면 이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게 결국은 목표로 간다라는 이제 목표의 동기화가 있고 두 번째는 방법의 동기화가 있어요. 방법은 비핵화시키는 기 위해서 써야 되는 방법 중에서 외교와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해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는 것은 외교와 소통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 공조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동기화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하지 않고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공식을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진전 있는 어떤 공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핵 군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들어주기 위해서 핵 군축의 모습으로 약간 성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한 것을 지금 이 어떤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지 이것만으로 핵 군축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보 이익과 북한의 핵 그 프로그램의 그 고강도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이제 토대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것 중에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에서 사실은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 김정은 자신의 이름이 막 거론되는 것을 굉장히 유독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 이제 몸값이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미국하고 회담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실제로 외교 그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게 쉽지만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계기에 북한을 김정은을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그 접점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을 상대로 앞으로 협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대미 레버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협상에도 활용하는데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북미 직거래로 인해서 한국이 패싱될 수 있는 상황을 이번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거래 가능성은 계속 있어요. 근데 에이펙 계기에 직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두 번째 공식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길조 국립외교연구소와 함께 이번 회담의 성과 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